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의 격리, 공동 격리 지침이 약간 변경이 돼서 그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이렇게 피크를 찍고 내려갈 거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핵심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단 면역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 인구의 3분의 1이 다 코로나에 확진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모든 확진자 수를 정부에서 그동안 해왔던 지침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지침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지금 100만 명당 3만 7천 명 정도 발생을 하는데, 사실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해외 미국, 프랑스, 영국이 100만 명당 20만, 30만 명까지 걸릴 정도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이 환자들을 다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그동안은 이제 동거의 밀접 접촉자들까지 관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더 이상 위치 추적도 안 하고 많이 완화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거 가족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격리하고 PCR 검사를 하고 이런 지침을 간소화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간소화했냐라고 보면, 예전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7일간 함께 격리를 했고요. 격리하면서 동시에 PCR 검사를 두 차례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확진자와 함께 이제 시행을 했었고, 격리 해제될 시점에 한 번 더 했었는데, 이제는 해제되는 시점에 신속 항원 검사만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확진자 한 분이 3월 1일부터 이제 격리에 들어갔고 3월 8일에 격리를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함께 거주 중인 가족분들이 접종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함께 이제 공동 격리를 하는 게 아니라 수동 감시로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신 확진자 수와는 문을 닫고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집 안에서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가족들은 언제 검사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격리에 들어간 이 가족이 그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제 PCR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동거 가족은 이 맨 처음에 확진됐던 그 가족 확진자분이 격리 해제되는 그 시점에 항원 검사를 시행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 감시에 대한 지침을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은 조금 주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주의를 해달라라고 했냐면 3일간은 일단 집에 머물러 달라라고 했어요. 대신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3일 이후 동안, 즉 나머지 7일, 그러니까 3 플러스 7이거든요. 이때까지는 좀 자택 대기를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 7일 동안에는 이제 고위험 시설을 방문하지 말고 마스크 잘 착용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진자는 7 플러스 3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차이가 있다,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냐? 3월 1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행일의 기존 지침으로, 즉 오늘 어제 이 시기에 계속해서 이제 미접종자 분들도 동거 가족일 경우 함께 격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조차도 이제 3월 1일부터는 더 이상 격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 계속 격리하시는 분들까지 이 현재 말씀드린 이 지침이 소급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굉장히 크게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단 학기 초에 철저한 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새학기 적응 기간을 가진 후에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동거 가족이 아까 PCR과 그 다음에 항원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이제 PCR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별진료소에 가서 저 PCR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확진됐거든요 라고 하면 일단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냐라고 하면 받은 문자, 이제 밀접 접촉자도 통보 문자가 오고 동거 가족도 문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식으로 문자가 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확진이 돼요.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서 이제 확진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러면 확진자가
문자를 받은 걸 통해서 내가 어느 날에 누구랑 접촉을 했고 내 가족은 지금 현재 누구랑 살고 있고 나의 증상은 지금 어떻고 나의 기저질환은 어떻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확진자가. 그러면 그 정보가 보건소로 전달이 되고 보건소는 그 정보를 통해서 동거가족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거죠. 당신 코로나 PCR 검사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런 문자를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1번부터 6번까지의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현재 자기 기입식 조사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다 보건소 직원분께서 일일이 확진자분께 연락을 해가지고 하나씩 물어보면서 이런 정보들을 채웠는데 이 지침이 현재 변경이 되었고 2월 28일 내일부터는 이 입력하는 정보들을 보다 또 간소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확진자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알람이 와요. 그래서 어디에 병원에서 치료 받으셔야 되고 행정적인 뭐 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문자를 받게 되는데 지금 확진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확진자분들조차도 이 문자를 받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분이 동거가족은 누구다라고 말씀하는 그 기회조차도 사실 수일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가 있어야만이 동거가족이 3일 이내에 보건소에 가서 PCR을 받는데 만약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뭐 그런 블로그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확진자 안내 문자를 일단은 캡처를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있다면 캡처를 하고요. 그래서 이 확진자와 함께 살고 있다. 함께 가족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간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기 보시면 격리 통지서가 따로 발급이 안 돼요. 내가 요청을 해야만이 발급을 해주고 보건소 측으로부터 그리고 예전에는 확진자에 대해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따로 발급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애초에 맨 처음에 문자로부터 며칠부터 며칠까지 격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며칠까지의 시간이 지났다면 그것 자체로도 격리 해제 확인서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얘기하면서 행정적인 업무를 간소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재택치료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뀐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재택치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지가 그래도 한 달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침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재택치료 부분에 대해서 바뀐 부분을 반영해서 또 새롭게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